느림의 편지가 전하는 감동 오디오북.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68세, 그의 봄이 다시 시작되는 작은 공방의 봄 시작합니다. 공방 문을 여는 시간은 언제나 이른 아침이다. 박도윤은 오늘도 조용히 셔터를 올리고 손등으로 먼지를 털어낸다. 시계의 초침들이 제각기 다른 속도로 하루를 걷고 있다. 68세. 누군가에게는 쉼을 생각할 나이. 도윤에게는 아직 고쳐야 할 시간이 남아있는 나이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른다. 작은 진동 드라이버를 고쳐 쥐고 그는 오래된 회중시계의 뒷면을 조심스레 연다. 기름 냄새, 금속의 차가운 촉감.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들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9시를 가리킨다. 하나는 2분 빠르고 하나는 3분 느리다. 하지만 도윤은 그것들을 고치지 않는다. 시간이란 원래 조금씩 다른 법이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다른 법이니까. 창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간다. 모두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 도윤만이 유일하게 시간을 손에 쥐고 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신다. 오늘도 누군가의 시간이 이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멈춘 시간, 느린 시간, 잊혀진 시간들이. 그리고 도윤은 그 시간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첫 번째 방문 아들. 점심 무렵 아들 준하가 들른다. 문을 열 때부터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다. 아버지, 여기 임대료 올랐대요. 이 좁은 데서 얼마나 더 버티실 거예요? 도윤은 잠시 웃는다. 사람 시간 고치는 일이야. 아직 나에게 필요하다고 오는 이들이 있잖니? 준하는 한숨을 쉰다. 42의 그는 은행 지점장이다. 숫자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아버지, 요즘 누가 시계를 고쳤습니까? 새로 사면 되는데. 도윤은 손에 쥔 회중시계를 들어 보인다. 이건 70년 된 시계야.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차고 다니던 거지. 손자가 맡기러 왔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준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게 돈이 됩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시간 속에 담긴 사람의 온기 같은 것들. 준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내 왔어요. 한번 보세요.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지만 열어보지 않는다. 고맙다. 생각해 볼게. 준하가 문을 나선 뒤에도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들은 자신을 걱정한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이해가 없다. 도윤이 왜 이 공방을 떠나지 못하는지, 왜 하루 이틀 1,000원의 수리비를 받으며 이 일을 하는지, 그건 준하의 세계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다. 도윤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간다. 회중시계의 태엽을 감는다. 째깍째깍. 시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두 번째 방문 며느리. 오후 2시 며느리 민지가 온다. 그녀는 늘 단정하다. 말도 정확하고 표정도 절제되어 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다. 오 왔구나. 앉아라. 민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한다. 아버님, 온라인으로 팔면 더 남아요. 공방을 접고 집에서 쉬세요. 그 말에 공방의 벽시계가 조금 더 빠르게 울리는 듯했다. 민지는 노트북을 펼친다. 화면에는 빈티지 시계 판매 사이트가 떠 있다. 이런 식으로 수리해서 팔면 한 개에 30만 원은 받아요. 여기 임대료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도윤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거기에는 가격표만 있을 뿐이다. 시계를 맡긴 사람의 이름도 사연도 없다. 민지야. 도윤은 조용히 말한다. 시계는 파는 게 아니야. 돌려주는 거지. 민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도윤은 웃는다. 큰 차이란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하지만 그 예 뒤에는 차가움이 있다. 도윤은 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방 임대료가 아까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갈게요. 생각해 보세요.
민지가 나간 뒤 공방은 더 쓸쓸해진다. 도윤은 창밖을 본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간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에 남아있다. 시간과 함께. 세 번째 방문 손녀. 저녁 무렵 손녀 할인이 학교 가방을 어깨에 걸고 들어온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진다. 우리 할인이 왔네. 할인은 고장난 탁상 시계를 슬며시 꺼내 놓는다. 할아버지, 얘가 요즘 자꾸 늦게 가요.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짓는다. 그래, 시간은 가끔 고집을 부리거든. 하지만 꼭 맞춰줄 수 있어. 할인의 눈동자가 해맑게 빛난다. 할아버지는 시계 의사 선생님 같아요. 도윤은 웃는다. 그런가? 그럼 너는 간호사네? 할인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작업을 지켜본다. 14세 손녀는 유일하게 도윤의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할아버지, 시계 고치는 게 재밌어요? 응, 재밌단다. 왜요? 도윤은 시계를 들어 보인다. 이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거든. 할인은 고개를 갸웃한다. 마음이요? 그래. 이 시계는 누군가의 생일 선물이었을 거야. 이건 누군가의 결혼 기념품이고. 시계마다 이야기가 있어.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거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우와, 멋지다. 그 순간 도윤은 하루를 버틸 이유를 또 하나 얻는다. 할인이는 한, 이 공방은 의미가 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시간의 가치를 알아준다면.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시계 고치는 법 배울 수 있어요? 도윤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물론이지. 천천히 가르쳐 줄게. 할인은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 속에서 도윤은 봄을 본다. 밤의 독백. 할인이 돌아간 뒤 밤이 깊다. 도윤은 장부를 덮고 조용히 외운다. 멈춘 시계라도 마음이 손을 대면 다시 간다. 그것은 도윤이 20대 때 스승에게 들은 말이다. 48년 전 처음 이 일을 배우던 날, 스승은 낡은 시계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시계를 고치는 건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지. 도윤은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시계를 고치는 건 단순히 부품을 갈아 끼우는 일이 아니다. 그 시계를 맡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다. 왜 이 시계를 버리지 못하는지, 왜 이 시계를 다시 움직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진짜 수리가 된다. 도윤은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들린다. 째깍 째깍 째깍. 서로 다른 리듬으로 시간을 세는 소리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한다. 나도 언젠가 멈출 것이다. 이 시계들처럼. 하지만 누군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해줄까? 누군가 내 시간에 손을 대줄까? 그는 알지 못한다. 자신의 봄이 곧 온다는 것을. 비 오는 날. 다음 날은 비가 내린다. 공방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린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신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없다. 사람들은 적고 싶어 하지 않는다. 도윤은 혼자 중얼거린다. 괜찮아. 시계는 급하지 않으니까.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가 웃고 있다.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도윤은 이 공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집은 너무 조용했으니까.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 컸으니까.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도윤은 사진에 대고 속삭인다. 대답은 없다. 하지만 도윤은 안다. 아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답게. 비는 계속 내린다. 도윤은 다시 작업대로 향한다. 오늘은 자신의 시계를 고칠 차례다. 20년 전 아내가 선물한 손목시계. 멈춘 지 오래다. 도윤은 지금까지 이 시계를 고치지 않았다. 고치면 시간이 다시 흐를 것 같아서. 고치면 아내와의 기억이 멀어질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은 고쳐야 할 것 같다. 다시 움직여야 할 것 같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시계 뒷면을 연다. 먼지가 쌓여 있다. 태엽이 녹슬어 있다. 그는 천천히 부품을 닦는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가 저물 무렵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째깍째깍. 도유는 그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운다. 소리 없이 조용히. 시계는 다시 흐른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전화. 일주일 후 공방에 전화가 온다. 낯선 번호다. 여보세요. 시계 공방 맞으신가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할머니 시계를 고치고 싶은데요. 오래된 벽시계예요. 가져오시면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유는 미소 짓는다. 또 누군가의 시간이 찾아온다.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선물. 그날 저녁 할인이 작은 상자를 들고 온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뭐야 이게?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도유는 상자를 연다. 안에는 작은 돋보기가 들어있다. 할아버지, 돋보기 낡아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맙구나, 할인아. 할아버지, 오래오래 시계 고쳐주세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시계 맡길 거예요. 도윤은 손녀를 꼭 안는다. 작고 따뜻한 아이.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는 아이.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새벽. 다음날 새벽.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다.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다. 그는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는 혼자 웃는다. 공방으로 가는 길,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봄이 오고 있다. 도유는 문을 연다. 시계들이 그를 반긴다. 째깍째깍째깍. 오늘은 누가 올까? 도유는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젊은 여자가 할머니의 벽시계를 안고 온다. 고쳐주실 수 있나요? 도유는 시계를 받아든다. 60년은 된 시계다. 고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자는 환하게 웃는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도유는 시계를 작업대에 올려놓는다. 또 하나의 시간이 그의 손에 맡겨진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석 달이 지났다.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도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준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지와 함께다. 아버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하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이 건물 주가 재건축한대요. 6개월 뒤면 여기 철거돼요. 도윤은 차를 마시다 손을 멈춘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셔야 해요. 민지가 덧붙인다. 아버님,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거기서 쉬세요. 도윤은 창밖을 본다. 48년을 함께한 골목이다. 수많은 시계가 이 문을 드나들었다. 수많은 사연이 이 공방에 쌓였다. 알았다. 생각해볼게. 준하와 민지가 돌아간 뒤 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그는 벽에 걸린 시계들을 하나하나 본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대답은 없다. 하지만 도윤은 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변화가 왔다는 것을. 며칠 후 오랜 친구 김 사장이 찾아온다. 70세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정정하다. 도윤아, 들었어. 여기 재건축한다며? 응. 6개월 남았어. 김 사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나 시골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 마당도 있고. 거기 와서 공방 차려. 임대료 안 받을게. 도윤은 친구를 본다. 고맙네. 하지만 시골까지 누가 시계를 맡기러 오겠어. 그럼 내가 찾아가면 되지. 차 몰고. 김 사장은 웃는다. 요즘 시대에는 방문 수리도 있어. 내가 직접 가는 거야. 도윤은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다. 찾아가는 시계공.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생각해볼게. 고맙다. 뭘? 우리 몇 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김 사장이 돌아간 뒤 도윤은 혼자 중얼거린다. 찾아가는 시계공이라. 나쁘지 않네. 그날 밤
할인이 공방에 들른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다. 할아버지, 여기 없어진다는 거 진짜예요? 응. 6개월 뒤면 철거된대.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싫어요. 할아버지 공방 좋아하는데. 도유는 손녀를 안아준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어디서든 시계를 고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시계공은 장소가 아니라 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할 수 있거든. 할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제가 방학 때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할인은 주머니에서 종이약 하나를 꺼낸다. 이거 드려요. 제가 직접 접었어요. 도유는 종이약을 받아든다. 아내 소원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맙다, 할인아. 할아버지 보물로 간직할게. 다음 날부터 도윤은 천천히 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48년의 세월이 여기에 쌓여 있다. 낡은 공구들, 오래된 부품들, 손님들이 남긴 편지들.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기억이 떠오른다. 20년 전 처음 손님이 왔던 날, 15년 전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던 오후, 5년 전 할인이 처음 시계 수리를 지켜보던 순간, 도유는 편지 한 통을 펼친다. 10년 전 손님이 남긴 편지다. 할아버지 시계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 소리를 들으면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도유는 편지를 다시 접는다. 이런 편지가 수십 통이다. 모두 버릴 수 없다. 하나하나가 그의 삶이니까. 한 달 후 도유는 결심한다. 김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시골로 가기로. 찾아가는 시계공이 되기로. 준하에게 전화한다. 준하야, 나 시골로 갈까 해. 네? 갑자기요? 김 사장 친구가 집을 빌려준대. 거기서 작은 공방 차릴 거야. 준하는 잠시 침묵한다. 아버지, 거기는 너무 외진 곳 아니에요? 괜찮아. 내가 찾아다니면 되지. 찾아다녀요? 응. 요즘은 방문 수리도 한다더라. 준하는 한숨을 쉰다.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 아직 괜찮은데? 도유는 웃는다. 준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알았어요. 제가 이사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들. 이사 날이 다가온다. 준하와 민지가 와서 짐을 나른다. 할인도 와서 작은 상자들을 옮긴다. 할아버지, 이거 버려도 돼요? 할인이 낡은 공구함을 들어 보인다. 아니, 그건 할아버지 첫 공구야. 버리면 안 돼.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는다. 트럭에 짐을 다 싣는다. 도유는 마지막으로 공방을 둘러본다. 빈 공간. 시계 소리가 없는 공간. 하지만 아직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째깍 째깍 째깍. 잘 있어. 고마웠어. 도유는 문을 닫는다. 그리고 차에 오른다. 시골집은 작지만 아늑하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도유는 마당을 거닐며 생각한다. 여기서도 할 수 있겠어. 그는 작은 창고를 공방으로 꾸민다. 작업대를 놓고 시계들을 벽에 건다. 공구들을 정리하고 의자를 놓는다. 일주일이 걸렸다. 하지만 마침내 완성된다. 새로운 공방. 작지만 따뜻한 공간. 도유는 처음으로 차를 끓여 마신다. 창밖으로 들판이 보인다. 바람이 불면 벼가 일렁인다. 여기도 나쁘지 않네. 이틀 후 전화가 온다. 시계 수리하신다고 들었어요.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도유는 주소를 적는다. 20km 떨어진 마을이다. 그는 공구 가방을 챙긴다. 그리고 차를 몰고 출발한다. 처음으로 찾아가는 술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20km를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오래된 한옥이 보인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온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안으로 안내한다. 거실 벽에 오래된 괴종시계가 걸려 있다.
멈춰 있다. 이게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40년 됐어요. 도윤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린다. 고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시계를 연다. 부품들이 녹슬어 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다. 하지만 도윤의 손은 정확하다. 1시간이 걸렸다.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땡땡땡.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좋은 시계예요. 할머니는 차와 떡을 내온다. 드시고 가세요. 도윤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신다. 할머니는 시계를 바라보며 말한다. 시어머니가 이 소리를 좋아하셨어요. 매일 듣고 주무셨죠.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그때부터 시계도 멈췄어요. 오늘 다시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시계는 그런 거예요.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어주죠. 할머니는 환하게 웃는다. 도윤은 돌아오는 길에 생각한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공방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고쳐주는 것. 한 달이 지났다. 도윤은 이제 일주일에 서너 집을 방문한다. 입소문이 났다. 시골에 시계 고치는 할아버지가 있대. 직접 집까지 와주신대. 전화가 계속 온다. 도윤은 바쁘다. 하지만 행복하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다. 어떤 날은 젊은 부부의 집에 간다. 결혼 선물로 받은 벽시계를 고쳐준다. 어떤 날은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집에 간다. 돌아가신 아내의 손목시계를 고쳐준다. 어떤 날은 학교에 간다. 교실 시계를 고쳐주고 아이들에게 시계 원리를 설명해준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둘러싼다. 할아버지, 시계는 어떻게 가요? 태엽이 풀리면서 톱니다 바퀴를 돌리는 거란다. 우와, 신기해요. 도윤은 웃는다. 할인이 생각난다. 그 아이도 이렇게 신기했었지. 어느 저녁 할인에게서 전화가 온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뵈러 갈게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갈게요. 도윤은 기쁘다. 그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주말이 되자 준하 가족이 찾아온다. 민지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다. 아버님, 여기 좋네요. 응, 나도 마음에 들어. 하리는 마당을 뛰어다닌다. 할아버지, 여기 완전 좋아요. 점심을 함께 먹는다. 도윤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버지, 요리도 하세요? 준하가 놀라며 묻는다. 응. 혼자 사니까 배웠지. 식사 후 도윤은 가족들에게 새 공방을 보여준다. 와, 아버지. 여기서 일하세요? 응. 요즘은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민지가 묻는다. 손님 많으세요? 응. 일주일에 서너 집은 가지. 준하는 놀란 표정이다. 진짜요? 그럼. 시골 사람들이 의외로 오래된 시계가 많더라. 민지는 미소 짓는다.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 너도 나를 걱정한 거잖니?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도윤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본다. 별이 쏟아진다. 여보 봐요. 내가 해냈어요. 도윤은 하늘을 향해 속삭인다.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온다. 아내의 대답 같다. 도윤은 결심한다. 제대로 된 간판을 달기로. 찾아가는 시계 공방. 김 사장이 와서 간판을 함께 단다. 도윤아, 잘 어울린다.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뭘? 자네가 용기 낸 거지.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찾아온다. 작은 개업 파티다. 떡을 나눠 먹고 차를 마신다. 마을 이장이 말한다. 도윤 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요. 시계 고칠 데가 없어서 다들 불편했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받아주셔서.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친다. 도유는 가슴이 뭉클하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환대받아본 적이 있었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었나? 여름방학이 되자 할인이 일주일간 놀러온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할인이, 어서 와. 할인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운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톱니다, 마키야. 이게 돌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 신기하다. 어느 날 도유는 할인과 함께 수리를 나간다. 할머니 집에 가서 괴종시계를 고친다. 할인은 공구를 건네주며 돕는다. 할아버지 이거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가 감탄한다. 손녀분도 하시는구나. 네 배우고 있어요. 도유는 자랑스럽다. 할인이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자신의 일을 이해한다는 것이. 돌아오는 길 할인이 묻는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시계공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저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맙구나, 할인아. 가을의 편지. 가을이 온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다. 도윤은 감을 따서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도윤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온다. 도시에서 온 편지다. 발신인은 10년 전 시계를 맡겼던 손님이다. 도윤은 편지를 펼친다. 선생님께 그때 고쳐주신 할아버지 시계 아직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는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을 살게 한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12월이 된다. 도윤의 생일이다. 69세. 아침 일찍 전화가 온다. 준하다.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오 고맙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온다. 준하, 민지, 할인. 그리고 김 사장도 온다.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할아버지 촛불 불어요. 할인이 환하게 웃는다. 도윤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이 핀다. 준하가 말한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버님 여기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도윤은 웃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내 봄이었나 봐. 할인이 묻는다. 봄이요? 응. 새로운 시작. 다시 피어나는 것. 김 사장이 잔을 든다. 도윤이의 새로운 봄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웃는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뒤 도윤은 혼자 마당에 앉는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다. 그는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나 행복해요. 늦었지만 내 봄을 찾았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바람. 아내의 축복 같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난다. 공방으로 간다. 시계들이 그를 반긴다. 째깍 째깍 째깍. 그는 작업대에 앉는다. 오늘도 고쳐야 할 시계가 있다.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오늘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도윤은 미소 짓는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멈춘 시계라도 마음이 손을 대면 다시 간다. 멈춘 쌈도 용기가 손을 대면 다시 흐른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봄의 빛이다. 도윤의 봄은 이제 시작이다. 68세의 새로운 봄. 작은 공방에서 피어나는 봄. 시계 소리와 함께 흐르는 봄. 그는 드라이버를 집어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시간을 고치며 삶을 고치며 마음을 고치며 도윤은 이제 안다.
인생의 봄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정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째깍째깍째깍. 시계는 오늘도 흐른다. 도윤의 시간도 오늘도 흐른다.